우리가 이 파이플런 모듈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에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LT 모듈에서 figure라고 하는 탑레벨 함수를 호출을 해서 figure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PLT라고 하는 모듈에서 sh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셔가지고 이 만들어진 피규어를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plt.figure가 만들어준 figure라고 하는 객체를 보여주는 함수가 plt.show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겨가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피겨 안에 X축, Y축 그런 축을 설정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그 축을 만드는 게 서브플롯을 만든다라고 함수 이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add subplot 이렇게 함수로 호출하시면 되고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이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 인덱스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했었던 거에서 피겨 객체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서브플롯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피겨 객체와 피겨와 그 다음에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한 번에 함께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전 시간에 했었던 그 스텝들 중에서 5가지의 스텝이 있었죠. 1번과 2번을 한 문장으로 끝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린다. 어, 그 다음에 그래프에 옵션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여준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5개의 단계가 4개의 단계로 줄었죠. 5개의 단계가 4개의 단계로 줄었죠. 1번과 2번을 하나로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실 때는요, 첫 번째로 하실 게 피겨와 엑시스를 한꺼번에 만들 거기 때문에 리턴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2개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2개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 이때 사용하는 함수의 이름은 서브플러츠예요. 서브플러츠입니다. 서브플러츠는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요. 모든 파라미터들이 기본값이 다 있어요. 행의 개수 1개, 컬럼의 개수 1개, 그쵸? 기본값이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키워드 아규먼트들도 기본값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n rows 그리고 n columns 파라미터 기본값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도 1개고 컬럼이 1개짜리인 서브 플러스를 만들겠다는 뜻이 돼요. 얘가 리턴해 주는 게 이 서브 플러스가 리턴해 주는 객체가 피겨 객체도 리턴해 주고 엑시스 객체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2개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전 시간에 했던 코드하고 비교해 볼까요? 전 시간에 했었던 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피겨 객체를 만든다, figure.add 서브 플러스를 한다. 요 두 문장 있죠. 두 문장. 이 두 문장. 그래서 변수가 fig라고 하는 변수와 axis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났잖아요. 이 2개를 한 줄로 바꾼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 이름은 서브플러츠예요. 서브플러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프는 누가 그린다 그랬어요? 피겨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엑시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엑시스가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팁스에서 팁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그래프 보여주기까지 할까요? plt.show. 그래프까지 나왔죠. plt.subplots, axis.hist, plt.show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까지 나옵니다. 자, 옵션은 위쪽에서처럼 타이틀과 X 레이블과 Y 레이블 정도만 할게요. 옵션 설정은 엑시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set, 타이틀, 여기도 히스토그램이라고 할게요. 히스토그램. Y 레이블 하도록 하겠습니다. X 레이블부터 할게요. X 레이블. 여기는 팁이에요. 토탈 빌이 아니라 팁을 그린 거고요. 엑시스, set, Y, 레이블, 카운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2, 4, 6, 8, 10은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팁을 의미를 해요. 팁. 2달러, 4달러, 6달러, 8달러, 10달러란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 Y축에 있는 숫자들 있죠. 10, 20, 30, 40,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은 개수를 의미한다. 개수. 그래서 여기에 막대의 높이가 40개란 뜻이고요. 여기는 뭐 78개란 뜻이 대략. 그 다음에 여기는 뭐 62개, 뭐 이런 식으로 막대의 높이가 어떤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은 그 파이플럿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은요. 피겨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엑시스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네. 위에서는 인덱스 값을 줬는데 밑에서는 인덱스가 없죠.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서브 플러츠는 행의 개수하고 컬럼의 개수, 그래프가 몇 개짜리냐 이것만 지정하시면 되고요. 행의 개수도 한 개고 컬럼의 개수도 한 개면 엑시스는 하나가 나오고요.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를 뭐 행의 개수를 두 개 이상으로 하거나 컬럼의 개수를 두 개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얘는 배열이 됩니다. 이두 번째 리턴 값 엑시스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배열이 돼요. 그래서 배열일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브 플롯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 지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인덱스 지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단계가 뭐 5단계 혹은 4단계를 거쳐야 그래프 하나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의 피겨에 한 개의 서브플러만 있는 경우, 한 개의 엑시스만 있는 경우에는, 어, 매트플러립 점 파이플럿 모듈 안에 네, 모듈에 탑레벨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탑레벨 함수들을 이용을 하시면 탑레벨 함수를 사용할 때는
사용할 때는 피겨와 어, 피겨와 엑시스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겨와 엑시스를 생성하는 코드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단 조건은 있어요.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때요.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릴 때에는 그래프 여러 개를 같이 그릴 때에는 이런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 이때 탑레벨 함수라고 하면 탑레벨 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요. 어,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뭐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했었던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요 함수들 하나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예요. 탑레벨 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아니라 함수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다. 모듈 안에 def라고 해서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탑레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 안에서 선언되어져 있는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def 하고서 그 파일 안에서 바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탑레벨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넌파이 배열을 공부하실 때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함수들이 있었죠.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냐면 numPy 평균 이렇게 하고서 배열을 아규먼트로 줄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방법은 배열 객체에서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도 있었죠. 둘 다 평균 값을 리턴해 주지 않았어요? 그쵸? 네. 이런 거를 탑레벨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함수, 함수를 사용하는 이런 거를 탑레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고, 요거는 numPy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탑레벨 함수인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때는 아규먼트 전달하잖아요. 네. 요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플럿 모듈도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들이 이렇게 모듈 안에 함수로 정의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똑같은 이름의 그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 위쪽과 비슷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으로 히스토그램 위쪽과 똑같은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게요. PLT부터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 이름 찾으시면 돼요. his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팁을 그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plt.show 해볼까요? 네, 위쪽에서 그려진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딱 하면 그래프 바로 그려진다예요. 그래서 사실 매트플러립을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함수 이름만 알면 되니까.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모듈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함수 이름만 알면 바로 이렇게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위쪽하고 비교해 볼까요? 물론 옵션은 설정 안 했어요. 옵션은 설정 안 했는데 피겨하고 엑시스를 만든다.
그 다음 엑시스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보여준다. 최소한 요거 세 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번, 2번, 그 다음에 보여준다까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그래프 그려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함수를 탑레벨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사실은요, 피겨 객체도 생성을 해주고, 피겨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엑시스 객체도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리기까지를 한 줄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래프 보여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설정하는 방법이 위쪽이랑 조금 달라요. 자, 그래프에 옵션을 설정하는 메서드들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하면 엑시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죠? 자, 우리 뭐 타이틀을 써주겠다라고 할 때 set 타이틀, 엑시스에서 set 타이틀을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X축에 레이블을 써주겠다라고 할 때 set X 레이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메서드 어디에서 호출했어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에서 호출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피겨나 엑시스를 리턴해 주질 않아요. 리턴 값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피겨 객체나 엑시스 객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옵션을 설정하는 것도 엑시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PLT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가지고서 뭐 타이틀이나 X 레이블이나 Y 레이블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함수 이름이 달라요.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 이름은 메서드 이름이랑 똑같지만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 이름은 엑시스가 가지고 있는 set 타이틀이 아니에요. set 타이틀이 아니라 뭐냐 하면 그냥 타이틀이에요. 그냥 타이틀.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함수 이름이 그래프의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 이름은 탑레벨 함수인 경우와 엑시스의 메서드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셋 타이틀이 아니라 타이틀이에요. 셋 타이틀이 아니라 타이틀이고요. X축 레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set X 레이블이 아니고요. 그냥 X 레이블이에요. 여기 팁이라고 쓸까요? 네, 여기 팁이라고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Y 레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PLT 점 set Y 레이블이 아니라 그냥 Y 레이블이에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탑레벨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PLT 모듈 안에 있어요. PLT 모듈 점 그래프 그려주는 함수, PLT 모듈 점 옵션 설정하는 함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는 엑시스 객체의 메서드 이름과 함수 이름이 동일해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종류를 나타내는 함수의 이름은 엑시스에서의 메서드 이름과 동일한데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함수 이름은 메서드 이름과는 달라요. set 타이틀이 아니라 타이틀이고요.
set x 레이블이 아니라 x 레이블이고 set y 레이블이 아니라 그냥 y 레이블입니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요것만.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씩만 그릴 때 있잖아요. 하나씩만 그릴 때는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피겨 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는 위에서 했었던 요 두 번째 방법이나 또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하나의 피겨 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냥 하나의 피겨 안에 하나의 그래프만 그리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해요. 이 방법이. 네, 되셨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씩 그릴 때는 요 세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방법. 자, 그러면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래프의 종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통계를 공부를 하면서, 통계 값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래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 우리말로는 상자 그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냥 저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이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어, 그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데이터가 숫자 타입이냐, 카테고리 타입이냐, 뭐 이런 데이터의 타입들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그래프로 시각화를 할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속형 자료. 그러니까 숫자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타입. 연속형 자료의 기술 통계량들 중에서 최소값, 그 다음에 1, 4분위 값, 중앙값, 그 다음에 3, 4분위 값, 그리고 최대값. 기술 통계량과 그리고 이상치. 이상치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웃라이어를 상자 모양으로, 박스 모양으로 시각화한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플롯을 그렸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면 어떤 자료에, 어떤 데이터에 최소값 알 수 있고요. 1, 4분위, 중앙값, 3, 4분위 값 알 수 있고요. 최대값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어요. 아웃라이어.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우리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를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 이 중에서 연속형 자료는 토탈 빌과 팁을 연속형 자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 중에서 토탈 빌만 한번 볼게요. 토탈 빌만. 이건 컬럼 선택하겠다 뜻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컬럼만 보이죠. 컬럼만 보이고 행번호 0번부터 행번호 243번까지 244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이런 거 한꺼번에 보려면 무슨 메서드 이용하면 될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디스크라이브.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디스크라이브. 이제 요 정도 메서드 이름은 기억나셔야 됩니다. 디스크라이브가 기술하다. 기술하다는 뜻이에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토탈 빌 컬럼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무엇을 기술해 주냐면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 그 다음에 244개의 평균, 표준 편차, 244개 중에서의 최소값, 영수증 금액의 최소값이라는 뜻이죠. 이게 1, 4분위값, 그 다음에 중앙값, 그리고 3, 4분위값, 그리고 최대값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라이브예요. 디스크라이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드렸죠. 25%, 50%, 75% 요거는 설명드렸죠. 그죠? 네. 만약에 데이터가 1, 2, 3, 4, 5 이렇게 있었어요. 자, 중앙값이 어디예요? 가운데에 있는 게 중앙값. 여기가 중앙값. 25%는 그러면 첫 번째 값과 중앙값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있는 값이 25%. 그러니까 여기가 25%, 여기가 50%, 여기가 75%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한 개가 더 있었어요. 여섯 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데이터가 뭐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개가 있었어요. 그럼 중앙값은 어디? 중앙값은 요거 두 개를 평균 낸 게 중앙값이에요. 여기가 중앙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가 중앙값. 여기가 중앙 3과 4를 평균을 낸 거예요. 3과 4를 평균을 낸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왼쪽은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25%, 여기가 75%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정렬을 했을 때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정렬을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25% 위치에 있는 값을 1, 4분위, 1, 4분위 값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75% 위치에 있는 값을 3, 4분위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들을 상자 모양으로 그려준 거예요. 자, 상자 모양으로 어떻게 그려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파이플럿 모듈 안에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첫 번째,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객체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열이거나 시리즈거나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그런 인덱스를 갖는 녀석들을 넘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도 가능하고요. 넘파이 앤디 어레이도 가능하고요. 판다스의 시리즈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토탈 B를 그릴 거예요. 그럼 팁스 점 토탈 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plt.show 하시면 되죠. 딱 이렇게 두 줄이면 끝나요. 자, 이게 박스 플롯입니다. 몇 가지 옵션들 조금만 넣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X 레이블 비어있는 문자를 넣어버릴게요. 지금 여기 숫자 1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숫자 1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비어있는 문자를 넣어버리면
안 바뀌는군요. 그냥 1이라고 그냥 남는군요. 아, 이거 틱이구나, 틱. 죄송합니다. 얘는 그냥 없앨게요. 얘는 레이블이 아니라 틱이어서 죄송합니다. Y 레이블을 여기를 문자로 토탈 빌이라고 쓸게요. 여기 토탈 빌이라고 되어져 있죠. 토탈 빌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넣을게요. 타이틀은 박스 플롯 이렇게 쓸게요. 여기 박스 플롯이라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prt.grid라고 하는 거 넣을게요. 네, 그리드를 넣으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보조선이 들어갑니다. 50이라고 하는 숫자, 40, 30, 20, 10, 요 위치에 그리드가 들어가요. 그리드가. 네, 이게 그리드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음. 자, 위쪽에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로 찾은 값들하고요. 디스크라이브로 찾은 값들하고 요 박스 플롯의 내용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25% 값을 볼게요. 25% 값을 보시면 13.3475라고 되어 있죠. 1사분위값. 1사분위 값이 박스에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박스의 아래쪽이에요. 대략 13 정도로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 4분위 값 볼게요. 3, 4분위 값 24.12, 24.1275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디냐면 박스 위쪽이에요. 여기가 24. 24. 자, 중앙값 볼게요. 중앙값 17.79라고 돼 있죠. 박스 안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박스 안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 이 위치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그러니까 이 박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박스의 아래쪽을 보시면 1사분위 값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박스의 위쪽을 보시면 3, 4분위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안에 항상 박스 안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을 보시면 중앙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그리는 방법은요. 음, 영수증 금액을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 쭉 영수증 금액을 나열했을 때, 25%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박스 아래쪽을 그려주고요. 75%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박스 위쪽을 그려줘요. 그래서 사각형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안에 선 하나는 50% 위치에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전체 데이터가 몇 개라 그랬어요? 전체 데이터 몇 개였죠? 244개. 네. 대답들 해주세요. 244개예요. 자, 그럼 이 박스 안에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을까요? 박스 안에 244개 중에서 몇 개의 데이터가 박스 안에 있을까요? 122개. 122개. 여기가 25%, 75%. 그럼 이게 50%라는 뜻이잖아요. 전체 데이터의 50%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 박스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박스 아래쪽에 25%가 있고, 하위 25%가 있고, 박스 위쪽에 상위 25%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100개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25개가 있고, 여기에는 50개가 있고, 그 아래쪽에 2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100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25%부터 75%까지 자르는 거니까 이 안에는 50%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244개의 데이터 중에서 122개, 244, 122. 122개의 데이터가 이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이 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 선을 그리는 거를 이거를 수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염. 영어로 휘스커? 아, 뭔가? 아, 제가 영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이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뻗어나왔다고 해서 수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울타리라고 얘기합니다. 펜스, 울타리라고 얘기를 해요. 울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염의 크기를 어떻게 그릴 거냐? 수염의 크기를 어떻게 그리냐면 박스 크기의 1.5배만큼 그립니다. 자, 요 크기에 박스 크기가 대략 요 정도 되지 않아요? 곱하기 1.5 하면 요 정도 올라가겠죠. 맞아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박스 크기의 1.5배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수염의 길이는 최대 박스 크기의 1.5배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자라날 수 있고 거기서 딱 울타리를 쳐버려요. 울타리를 치고 그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 이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를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웃라이어. 아웃은 바깥쪽이란 뜻이죠. 라인은 거기에 있다란 뜻이고 바깥쪽에 있는 점들이란 뜻이에요. 아웃라이어라는 의미가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점들. 그래서 박스 크기의 1.5배 바깥쪽에 있는 값들을 여기를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가 많을수록 이상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웃라이어들이 평균값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위쪽에 있는 것들은. 자, 근데 위쪽 수염의 길이는 아래쪽 수염의 길이의 1.5배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대충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자, 여기 25%가 얼마예요? 13. 75는 24. 그럼 24 빼기 13 계산하면 11이죠. 대략 대충 계산한 거예요, 대충. 그죠? 그럼 요 박스의 높이가 11이라는 뜻이잖아요, 11. 맞아요? 그죠? 그럼 11 곱하기 1.5. 그럼 55, 11이니까 1.65겠네요. 그죠? 16.5겠네요. 16.5. 맞아요? 16.5죠. 이 수염의 길이가 16.5란 뜻이에요. 16.5. 자, 아까 여기 위치가 얼마? 75%가 24라 그랬죠. 24에다가 16.5를 더해 보세요. 얼마예요? 40.5죠. 맞아요? 여기 위치 어디예요? 맞죠? 맞죠? 자, 제가 뭘 계산한 건지 아시겠죠? 여기 75%의 위치가 75%가 24. 그 다음에 25% 위치가 13. 그럼 요 박스의 크기는 11. 박스 크기의 1.5배. 1.5배 계산하니까 16.5. 요 수염의 길이가 16.5. 그럼 여기 24에서 16.5를 더하면 여기가 40. 맞죠? 맞죠? 네. 요렇게 수염과 그 울타리를 그리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리는 건데, 자, 문제는 여기는, 여기는 16.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길이가 눈으로만 봐도 이 길이가 훨씬 작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최소값이 있는 위치예요. 최소값이, 자, 원래는 여기서 16.5만큼 여기까지 그래야 되는데, 데이터가 딱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버리니까 울타리를 바깥에 가서 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울타리를 바깥에 가서 칠 필요가 없어서 최소값의 위치에서 울타리를 그려버린 거예요. 수염의 크기를 딱 거기까지만 늘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박스 플롯을 그릴 때
아까 제가 이 수염의 길이는 최대라고 말씀드려요. 최대 박스 크기의 1.5배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최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최소값이 박스 크기의 1.5배보다 그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수염을 딱 거기까지만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도 거기서 딱 울타리를 펜스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도 만약에 여기에 최대값이 있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최대값이 여기 있었어요. 위쪽에 데이터들이 없었고, 최대값의 위치가 30이었다. 라고 하면, 수염의 길이를 요만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 있는 위치까지만 수염을 그리고, 펜스도 거기에서 펜스를 딱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게 박스 플롯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들이 생기는 경우들만, 이렇게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경우들만 수염의 길이가 박스 크기의 1.5배만큼 자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울타리를 딱 치고 바깥쪽에 데이터들을 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몇 개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이게 박스 플롯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보시면 데이터들이 어느 주위에 많이 몰려 있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44개,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이 주로 요 사이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10달러에서 24달러 정도? 그죠? 10달러에서 24달러 정도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고, 50%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식사를 하는 거고, 극히 일부분이 뭐 50달러 이상의 식사도 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최소값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박스 플롯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어, 그 분포가 이런 분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대부분의 값은 왼쪽에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로 세로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데 일부분의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쭉 이렇게 있는 형태죠. 그래서 왼쪽에 데이터들이 몰려 있고 오른쪽으로는 쭉 해서 굉장히 길게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분포하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를 박스 플롯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박스 플롯은 무슨 자료에서 그리는 거다? 숫자 타입에서 그리는 거예요. 연속형 자료에서 그리는 거예요. 최소값, 최대값들을 찾을 수 있는 연속형 자료에서 그려주는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고, 박스 플롯을 그리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 사사분위 값들,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와 같은 사사분위 값들을 찾을 수가 있고, 어, 데이터들이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느냐,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느냐, 왼쪽에 치우쳐져 있느냐, 아웃라이어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럼 어, 이번에는요, 어, 연속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속형 변수가 토탈 빌 말고 또 뭐 있어요? 팁스에 보시면. 팁, 그죠? 팁의 박스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팁, 박스, 플러스 한번 그려볼까요? 어렵지 않겠죠?
여기 데이터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간단하게 하나만 그릴 거기 때문에 PLT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 이렇게 함수 이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X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지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몇 가지 옵션들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냥 뭐 그리드를 보여주겠다 하면 이렇게 그리드가 보여지고요. 그리드가 보여지고 뭐 Y 레이블 설정하겠다 그러면 Y 레이블 뭐 여기는 팁이다. 여기 팁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팁 10달러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2라고 하는 거는 팁 2달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레이블을 써주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볼까요? 디스크라이브 팁스 팁 그리고 디스크라이브 자, 숫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박스 플롯 하고요. 숫자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25% 1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1사분이 박스의 아래쪽을 보시면 되죠. 1사분이니까 2달러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중위값 2.9달러라고 돼 있죠. 박스 안에 있는 선을 보시면 돼요. 보니까 2달러하고 2달러, 요 한 칸이 4달러, 2달러잖아요. 2달러에서 4달러까지. 근데 요 선이 보니까 약간 중간보다 살짝 아래죠. 대략 봤을 때. 그러니까 2.9달러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75%가 3.56. 자, 여기가 3.56. 그쵸? 그 다음에 요 박스의 크기. 요 박스의 크기는 요 3.56 빼기 2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3.56 빼기 2. 이렇게 계산하면 1.56이 되겠죠. 1.56. 그러면 요 크기는 1.56 곱하기 1.5를 해야 돼요. 1.56 곱하기 1.5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56에서 그만큼 높여야 돼요. 이게 수염. 이게 수염. 그 다음에 수염 위쪽 여기다 이렇게 그려준 게 이거를 펜스 울타리. 여기 수염, 여기 울타리. 근데 여기는 아래쪽 수염이 좀 짧은 이유는 위쪽 수염보다 아래쪽 수염이 짧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위치가 뭐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최대값 데이터는 이 수염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수염이 최대 길이까지 그려진 거예요. 최대까지 그려지고 울타리가 쳐지고 울타리 바깥에 몇 개의 데이터들이 더 있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아웃라이어, 바깥에 있는 데이터다라고 그래서 아웃라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이플런 모듈을 이용해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박스 플롯의 이론적인 내용 설명드렸어요. 기술 통계량들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통계값들을 볼 수가 있다. 평균값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박스 플롯에서는 데이터의 평균값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박스 플롯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뭘 볼 수 있어요? 중앙값을 볼 수 있어요. 중앙값을 볼 수가 있지 평균값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음.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대략 예측은 가능해요. 여기 중앙값의 위치가 있잖아요.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높을지 위쪽에 있을지 아래쪽에 있을지는 대략 예상이 되는데 아웃라이어들을 보시면 돼요. 큰 값들이 많죠. 큰 값들이 있죠. 큰 값들이 있으면 평균값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평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숫자가 큰 값들이잖아요. 그죠?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조금 위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 실제로 그렇죠. 평균값은 2.98, 2.998, 50%는 2.90 이렇게 돼 있죠.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쪽도 보시면 아웃라이어가 위쪽에 아웃라이어들이 많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평균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줘요. 50%보다 위쪽에 있을 거예요, 평균값이. 아마도. 50%가 17.79, 평균은 19.78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아웃라이어들이 아래쪽에 있었으면 어떨까요? 그건 반대가 나올 거예요. 이쪽에 아웃라이어가 많고 이쪽에 아웃라이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평균값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중앙값보다도 아래쪽에 평균값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평균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스 플롯에서 알 수 있는 거 최소값 1, 4분위, 중앙값, 그 다음에 3, 4분위, 제일 위쪽에 있는 최대값까지. 요렇게 알 수 있는 게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에서는 절대로 평균값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값은. 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35분이나 돼버렸군요.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해봤어요? 아, 지난 거구나. 네. 네.
네, 혹시 자리에 안 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수업 조금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전 시간까지 한 거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1.5배속반에서 쓰는 게 그냥 다시 쓰면 되고 어떻게 통화라고 아, 그게 그 박스 플롯의 정의예요. 네, 박스 플롯의 정의고, 1.5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배. 어, 요, 요 사이 구간을 인터 쿼타일이라고 쿼타일이라고 하는 게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인터 쿼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염의 최대 길이를 인터 쿼타일의 1.5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도 그 박스 플롯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박스 플롯을 그리실 때 제일 간단한 게 그냥 PLT 모듈에서 함수 호출하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뭐 우리가 피겨를 만들거나 엑시스를 추가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만 이렇게 그리실 때는 바로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만 호출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그 아규먼트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하는 아규먼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컬럼 한 개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컬럼 두 개를 같이 줄 수도 있어요. 컬럼 두 개를 같이 주는 경우에는 리스트나 배열로 컬럼들의 리스트나 컬럼들의 배열을 만들어서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계속해서 박스 플롯이에요. plt.박스 플롯 하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x에 리스트를 넘길 거예요. 리스트를 넘길 건데 이 리스트에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과 두 번째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을 리스트로 묶어서 그러니까 토탈 빌에도 24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팁도 24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걔네들을 리스트로 묶어서 아니면 배열로 만들어서 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하고 일단 요렇게만 할까요? 먼저 보여주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요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토탈 비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팁이에요. 우리가 따로따로 그려봤었죠. 따로따로 그려봤을 때 영수증은 최대 $50 이상도 있었잖아요. 그죠? $50 이상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그 Y축에 이 숫자들이 10, 20, 30, 40, 50까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팁은 식사를 $50로 했는데 팁을 $50를 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팁은 아무리 많아봐야 아마 $10 근방일 거예요. 최대값이. 그죠?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탈 빌과 팁을 하나의 화면에다가 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는 약간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두 개가 그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레인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토탈 빌은 0에서부터 50, 그 다음에 팁은 0에서 10 정도까지밖에는 그 범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그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그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조선을 그려주면, 그리드를 그려주면 조금 보기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50 선이고, 여기가 $40 선이고, 여기가 $30 선이다.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게 레이블이라고 착각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 레이블이 아니라 틱이었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가 1, 2,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좌표축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좌표축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보통 0,
1, 2 이런 식으로 그 딱딱 끊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틱이라고 얘기해요. 틱. 네. 좌표축에다가 그 좌표를 표현하는 거를 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부여를 해준 틱인 것뿐이에요. 음. 두 개가 있으니까 1, 2 이렇게 한 거고 전 시간에 저희가 하나씩 그릴 때에는 그냥 무조건 1이라고만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근데 1번에 그린 거는 토탈 B를 그린 거고 2번에다 그린 거는 팁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1, 2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영수증 금액과 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박스 플롯 안에 아규먼트가 있어요. 박스 플롯 안에 이 파라미터 이름들을 쭉 찾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파라미터 이름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마 다 찾기 힘들죠. 그냥 타이핑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없나? 네. 틱으로 검색하니까 X틱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틱 하니까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 보여주죠. 틱 레이블즈 요걸 주시면 돼요. 파라미터 이름에 이렇게 S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복수형이란 뜻이고요. 복수는 한 개 이상을 의미를 하죠. 그럴 때는 대부분 리스트나 배열 만들어서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문자로 주면 되겠죠? 토탈빌 이렇게. 두 번째는 팁 이렇게 하시면 네, 여기가 토탈 빌이라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팁이라고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 플롯은 영수증 금액을 박스 플롯으로 그린 거고 두 번째 박스 플롯은 팁을 박스 플롯으로 그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틱 레이블이에요. X축 레이블이 아니라 틱에 대한 레이블입니다. 틱 레이블. 틱은 좌표축에 그 좌표를 설정하는 거를 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죠? 잘 되시죠? 자, 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토탈 빌의 범위가 0에서부터 50까지 변하고 팁의 범위는 0에서 10 정도까지밖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박스 플롯을 하나의 축에다가 그리는 거는 그죠? 지금 축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50까지 다 그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팁에 대한 박스 플롯이 너무 작게 보여집니다. 레인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의 엑시스 안에 박스 플롯을 두 개를 그리는 것보다는 서브 플롯, 축을 두 개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었던 부분, 그걸 여기서 할게요. 한 개의 한, 한 개의 피겨 안에 두 개의 엑시스를 만들 거예요. 두 개의 축을 만들 거예요. 서브 플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축을 상하로 배치하지 않고 좌우로 배치하겠습니다. 좌우로 배치해서 왼쪽에는 왼쪽에는 토탈 빌, 토탈 빌의 박스 플롯을 그리고요. 박스 플롯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팁에 팁에 박스 플롯을 그릴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피겨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서브 플롯을 각각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피겨와 엑시스를 같이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보여드릴게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겨가 있는데 요 피겨를
좌우로 나눈다는 거니까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왼쪽에 엑시스가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도 엑시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엑시스. 어. 그래서 왼쪽에다가 박스 플롯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도 박스 플롯 하나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넣어두시고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처음에 뭘 한다? 피겨라고 하는 거를 생성한다예요. plt.figure 얘가 피겨 객체를 생성한다라는 뜻이고요. 피겨 객체를 생성하셨으면은요. 피겨 객체를 생성하셨으면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는 plt.show가 있으면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세요. 아무것도 그려지는 거 없죠. 피겨를 만든다고 해서 뭔가 보여지는 건 없어요. 뭔가 보여지는 건 없죠. 자, 엑시스 1번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AX 1번이라고만 할게요. 이게 엑시스를 만드는 거예요. 축을 만드는 거예요. 축을. 축은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피겨에서 축을 만들어요. 피겨 점. 아까 함수 이름 기억나시나요? add sub 플러츠예요. add sub 플러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 행이 몇 개가 될까요? 행 한 개. 컬럼이 두 개.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릴 거죠. 자, 이게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엑시스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한 개만 생성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add, add sub plot. 아, 죄송합니다. 플러츠가 아니고요. 플럿이에요. 플럿. 제가 함수 이름 착각했어요. 서브 플러츠가 아니라 서브 플럿입니다. 한 개만 넣을 거기 때문에. 한 개만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축이 하나 생겼죠. 그죠? X축, Y축, X축, Y축 한 개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얘를 엑시스 1번, AX 1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어떻게 만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121이라고 주거나 1, 2, 1이라고 주거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옆에다가도 축을 하나 더 만들 거죠. 요 옆에다가도 축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럼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엑시스 2번. figure, add, sub, plot. 자, 이번에는 122라고 줘볼게요. 122라고 주는 거는 1, 그 다음에 2, 2라고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행은 한 개고 컬럼은 두 개짜리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란 뜻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과 122라고 쓰는 거는 같은 의미예요. 요게 두 번째 엑시스. 이것도 엑시스 객체를 생성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축이 몇 개 생겼어요? 두 개 생겼죠. 엑시스, 여기가, 이 객체가 엑시스 1번이에요. 여기가 엑시스 1번. 그리고 여기가 엑시스 2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음. 여기 행이 한 개잖아요. 행이 한 개고. 컬럼은 몇 개예요? 컬럼은 두 개죠. 여기 1번, 2번. 이해되세요? 그래서 1, 2라고 쓴 거예요. 1, 1, 1, 2. 여기가 1이라고 쓴 거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여기 2라고 쓴 거는 그 중에서 두 번째. 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그냥 여기다가 엑시스 1번에다가 박스 플롯 그리시면 되는 거고 엑시스 2번에다 박스 플롯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엑시스 1번에다가 박스 플롯 그리겠다. 함수 이름 똑같아요. 박스 플롯이라고. 사용 방법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팁스에서 토탈 B를 그리겠다 이렇게 했죠. 자, 얘만 그려보세요. 어디에 그려졌어요? 여기에 그려졌어요. Y축의 레이블이 자동으로 뭐로 바뀌었어요? 10부터 50까지로 바뀌었죠.
그죠? 네,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이게 그 첫 번째, 첫 번째 엑시스의 박스 플러스 시각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엑시스에다가 이게 두 번째 축이잖아요, 여기가. 여기다 박스 플롯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그리고 싶으시면 엑시스 2번이잖아요. 그죠? 여긴 엑시스 2번이죠? 여기에다가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x는 팁스 데이터, 이번에는 팁을 그릴 거죠, 팁을. 얘가 두 번째 엑시스에, 두 번째 엑시스에 뭐를 그리겠다? 박스 플롯을 시각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실행해 보시면 여기가 그려졌죠. 레인지가 서로 달라요. 왼쪽에 그린 거는 레인지가 0에서부터 50까지. 오른쪽에 그린 거는 레인지가 0에서부터 10까지. 그래서 요 값을 보시면 어떻게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때로는 두 개를 같이 놓고 두 개를 하나의 축에다가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의 레인지가 서로 너무 다르면 아예 축을 따로 해서 따로 그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음. 자, 여기도 그 틱 레이블을 볼까요? 틱 레이블. 첫 번째 축에서 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축에서도 틱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무조건 1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건데 여기를 아까 아규먼트가 있었죠. 똑같아요. 틱 레이블스, 틱 레이블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는 영수증 금액 그린 거잖아요. 그럼 토탈 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팁 레이블즈니까 리스트로 여기는 팁 이렇게 주시면 여기 팁 레이블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엑시스에서 옵션을 따로따로 주셔야 돼요. 왼쪽에 그려진 그래프에다가 옵션을 따로 주시는 거고요. 오른쪽에 그려진 그래프에다가 옵션을 따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엑시스 1번 점 그리드. 자, 그리드가 어디만 들어갔어요? 왼쪽에 엑시스 1번에만 첫 번째 축에만 그리드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도 그리드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엑시스 2번 점 그리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그리드가 들어가죠. 되십니까? 되셨어요? 네. 자, 이게 그 한 개의 피겨 안에 여러 개의 엑시스를 만들어 두고서 각각의 엑시스에다가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리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방법이잖아요. 피겨를 만든다, 서브플롯 추가한다, 서브플롯에서 그림을 그린다, 옵션 설정한다, 보여준다. 다섯 개의 순서로 한 거잖아요. 1번 피겨 만들기, 2번 엑시스 만들기, 3번 그래프 그리기, 4번 옵션 설정하기, 5번 보여주기. 이해되셨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근데 제가 1번과 2번은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피겨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엑시스 객체를 생성하는 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게 우리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요. 피겨 소문자로 엑시스라고 할게요. 제가 PLTN은요.
서브 플러츠라고,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브 플러츠. 함수 이름 여기 s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s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브 플러들이란 뜻이죠. 서브 플러들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로우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기본값이 1인데 바꾸지 않을 거면 이거 안 주셔도 돼요. 기본값이 1이라고 설정되어 있잖아요. 바꾸지 않을 거면 이 파라미터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일단은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 컬럼즈. 컬럼 두 개로 만들 거예요. 두 개로.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plt.show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때요? 벌써 두 개의 축이 만들어진 상태로 피겨가 나오죠. 요렇게만 하니까. 아까는, 자, 되셨습니까, 일단? 안 되신 분들 일단 작성하시고요. 방금 전에 거를 보시면 피겨를 만들고 쇼까지만 했을 때 기억나세요? 화면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피겨에다가 서브 플러스를 추가하니까 왼쪽에 엑시스가 축이 하나가 보였죠. 그 다음에 다시 add 서브 플러스를 또 한 번 호출하니까 오른쪽에도 축이 보였죠.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야 요 두 개의 축이 보였단 말이에요, 화면에.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서브 플러츠 요 한 줄로 두 개의 축이 한꺼번에 보이죠. 이해되세요? 자, 이때 얘가 뭘까요? 피겨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피겨는 요 전체를 피겨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전체. 요 그래프 전체를 그려주는 여기를 피겨라고 하는 거고, 엑시스는 여기 축, X축, Y축. 2차원이니까 X축하고 Y축이 합쳐져야 하나의 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제가 이거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다가 프린트, 엑시스 하고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된 모습을 보세요.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대괄호.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 중간에 쉼표가 없죠. 이거 배열이란 뜻이에요. 제가 요거를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프린트를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는 매트플러 립에 있는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 어, 객체들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에요. ND 어레이입니다.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배열이라고 나올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정말 그런지. 프린트, 타입, 엑시스. 여기 뭐라고 나와요? ND 어레이라고 나오죠.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배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 개짜리일 때는 로우도 한 개고 컬럼도 하나면 로우도 한 개고 컬럼도 하나면 엑시스는 하나밖에 없죠. 그때는 배열이 아니에요. 그때는 배열이 아닌데 로우가 두 개 이상이거나 컬럼이 두 개 이상이면 엑시스는 배열이 돼요. 그냥 하나하나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예요. 하나하나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고 걔네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축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엑시스가 배열이라는 거 알아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찾겠다.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를 써야 되잖아요. 배열의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되게 헷갈려요. 위쪽에서는 인덱스가 1번, 2번 이렇게 나가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나오고 0번, 1번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배열이에요. 제가 타입을 출력해서 보여드렸잖아요. ND 어레이예요. 배열이에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다라고 할 때는 인덱스를 0이라고 쓰셔야 돼요. 요게 혼동스러운 거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유는, 이유는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엑시스 0번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축을 얘기를 해요. 왼쪽에 있는 축에다가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박스 플롯 호출해 주시면 돼요. 팁스, 토탈, 빌. 그려지나 볼까요? 여기 왼쪽에 그려졌죠. 왼쪽에 그려졌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엑시스에다가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그러면 엑시스 1번 점 박스 플롯 x는 이번에는 팁스 점 팁. 이렇게 그리시면 오른쪽에 있는 엑시스에 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틱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서 틱 레이블스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뭐 토탈 빌. 여기는 틱 레이블스 그다음에 팁. 그럼 여기가 바뀌게 되죠. 옵션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을 주실 때도요. 엑시스 0번 점 그리드라고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만 그리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엑시스 1번 점 그리드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도 그리드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네, 혹시 질문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배열을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 배열이 아닌 변수를 이용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것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방법은 피겨를 만들고 우리가 피겨 안에다가 원하는 위치에 서브 플롯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법이고 그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엑시스 변수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나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들을 찾아서 메서드들을 찾아서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두 번째 방법은 피겨와 엑시스들을 한꺼번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거 리턴 값은 ND 어레이 배열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배열이다. 엑시스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배열을 이용하실 때에는 인덱스 사용해야 되잖아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그래서 이 인덱스 0번이라고 써준 게 첫 번째 축에서 박스 플롯 그리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축에서 박스 플롯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축에서 그리드를 그리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축에서 그리드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옵션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쇼를 해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게 여러 개의 플롯을, 서브 플롯들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하시고요.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